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 정비 사업을 추진했던 모아타운 사업이 주민 제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부동산 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모아주택, 모아타운 갈등 방지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이달 말까지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부동산 투기 시도가 적발될 경우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개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양천구가 관내 일방 통행 구간에 대한 정비에 나섰습니다. 정비 대상은 목2동과 신정 4동 등 이면도로 43km로 운전자 진입금지 표지판과 보행자 울타리 훼손 여부, 일방통행 안전표지 신설 필요 등이 점검됐습니다. 점검 결과 파손과 노후된 안전표지 28개소와 안전표지 신설 11개소, 퇴색된 노면표지 10개소 등 정비 대상 51개소를 확인했습니다. 정비 대상 가운데 안전표지와 노면 표시는 즉시 정비하고 수목 등에 가려진 곳은 가로수 전지 작업을 통해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또 안전표지 신설이 필요한 11개 구간은 양천경찰서에 교통안전 심의를 요청한 뒤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수도권에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곳곳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말에 또 비 소식이 들려오면서 긴장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수도권 기상청 이일용 기상전문관 연결해 이번 주말 날씨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전문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기상청 기상전문관 이일용입니다. 네, 수도권은 18일 이후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장마 전선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말 날씨 자세히 알려주시죠. 20일부터는 남쪽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올라오면서 비구름이 발달하여 새벽부터 낮 동안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21일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경기 북부 지역은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아침 기온이 높아서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말에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릴지도 관심이 큰데요. 이번 장마 때 파주는 이틀 동안 600mm가 넘는 비가 내려 특히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주말 비의 양 얼마나 될지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수도권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150mm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지역과 예상되는 비의 양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하여 강수량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특히 주의해야 할 지역이나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17일 이후로 수도권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반이 약한 상태가 많아서 산사태 지역과 축대, 하천 제방 등에서 취약한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말부터 내리는 비는 언제쯤 그칠지, 장마는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이는지 짚어주시죠. 다음 주간에도 정체전선의 위치와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 변화에 따라서 강수 예보의 변동성이 매우 크겠습니다. 수도권의 장마 종료는 평균적으로 7월 26일인데요. 최종적으로 장마 종료 이후에 분석을 통하여 확정되겠습니다. 다만 이달 말까지 강수가 이어질 수 있어 비슷하거나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도권 기상청 이일용 기상전문관과 함께했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고립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의 고독부를 참고해 돌봄 고독 정책관을 신설했는데요.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은평구도 기존 1인 가구 지원팀을 과단위 부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은평구 의회 이경구 의원님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네. 최근 1년 사이 은평에서도 여러 건의 고독사가 발생했다고 들었는데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은평구의 그 고독사 발생 현황을 보면요. 23년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8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거기 원인을 좀 보면은 청년, 중년, 노년 이렇게 나눠서 보면 청년은 첫째 이제 구직 문제, 그다음에 외로움, 네. 그다음에 박탈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중년층에서는 실업이나 은퇴, 경제적 문제, 고립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있고요. 노년층으로 가면 외로움과 고립감, 또 건강 악화 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군요. 예. 지난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1인 가구 고독사 문제를 많이 연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의미 있는 결과 얻으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독사는 연령대별로 원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구단체에서 우리 그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연구를 위해서 생애 주기별로 차이를 인식하고 이에 맞춰서 맞춤형 예방 대책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구직을 지원을 하고 중년층들한테는 재취업 그리고 심리 상담,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노년층들한테는 외로움 해소 및 건강 관리하고 돌봄 이런 거를 중심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참여 이게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네.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걸로 돌출됐습니다. 네, 예. 고독사라고 하면 보통 고령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이렇게 연령대별로 원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군요. 예, 맞습니다. 네, 고독사에 대한 문제 의식이 확산되고 있긴 한데 예.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1인 가구는 다른 가구하고 좀 비해서 고독사 문제에 특히 취약하죠. 은평의 1인 가구는 22년 기준 33.5%였습니다. 근데 현재 2024년 현재 40.6%로 급속히 증가가 됐어요. 네. 그 은평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1인 가구가 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자신이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점차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은평구가 은빛솔 메이트 플랫폼이라고 의원님께서 우리 5분 발언 통해서 소개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정책이고 실효성이 어떤 건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은빛 솔메이트는 은평구 1인 가구 생활 밀착 그 돌봄 서비스인 은빛 솔이라는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손목 닥터 9988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핸드폰 앱을 통해서 양방향 소통 플랫폼인데요. 실시간 안부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참여 활성화를 통해서 포인트를 제공해 갖고 지역 사랑 상품권도 전환을 해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 손쉽게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도 1인 가구 주민들에게 자기 방임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손목 닥터 9988 서비스 저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저도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시민분들께서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존 1인 가구 지원팀을 과 단위로 승격해야 한다. 예, 제가 예. 오프닝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과 단위로 승격해야 한다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연구 용역도 주고 연구를 하면서 그 서울시의 경우에 네.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고독 대응과를 신설을 했는데요. 고립 위험군별 그 안전관리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 지원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르신 복지과 그리고 돌봄 복지과 1인 가구 지원과에서 관련 업무들을 가져와서 통합하고
통합을 했죠. 네. 그래서 이것처럼 은평구도 역시 그 1인 가구 지원 팀이 그 규모를 좀 확대를 해서 개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인 가구가 은평구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정책도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별, 계층별 다각적인 이제 정책이 추진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저실이 필요하다. 이래서 과 단위로 꼭 승격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1인 가구와 관련된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기존의 팀으로는 부족하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과로 승격했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예, 되겠군요.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의회 차원에서 1인 가구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원님 어떤 노력하실지 앞으로의 포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경우에는 은빛솔이라는 사업을 여러 가지 이제 분야별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보완할 점들이 발견이 되면 이제 개선책들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지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발굴을 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평구에 어르신 돌봄 통합 지원 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시립 은평 노인복지관이라는 곳에서 IoT 기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반려 로봇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좀 이렇게 해서 IoT 기계는 약 한 700가구에게 뿌려져 있고 자두야 봉제 인형과 다솜 K라는 로봇 AI가 약 한 110가구 정도에 뿌려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마련에도 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은평구 의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은평구 의회 이경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NS에서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집값을 담합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S씨를 주도자가 서울 지역 최초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B아파트 소유자 S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체 대화방 회원으로 받아들인 뒤 회원들에게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인근 공인 중개사들에게 중개 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광고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평구가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독서 교육 프로그램 책과 함께 놀자를 운영합니다. 책과 함께 놀자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독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그림책 읽기, 이야기 나누기, 책 표지 만들기 등으로 진행됩니다. 책과 함께 놀자는 9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은평구립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은평구가 생활밀착 호신술 교실을 운영합니다. 생활밀착 호신술 교실에서는 스토킹 등 범죄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을 배울 수 있습니다.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 은평 지역 5개 체육관에서 진행되며 은평구 주민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할 경우 오는 29일부터 7일까지 은평구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특급 호텔 교체 물품을 복지시설과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에 전달해 재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파르나스 호텔로부터 교체 예정인 침대와 의자, TV 등 12,000점, 30억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증받기로 했습니다. 기증받은 물품은 오는 22일까지 쪽방상담소 5곳과 복지시설 60곳 등 서울 시내 84개 기관과 임대주택 18가구에 전달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